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 제2 집중투표제, 자, 그리고 자, 이사에 대해서 이제 공부할 시간이 되겠습니다. 집중투표제가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요. 우리가 이 집중투표제라고 하는 것은 자, 이사를 선임할 때입니다. 자, 이사라는 분들을 선임한다라고 할 때, 이사를 선임할 때 2명 이상의 이사를 선임하는 거예요. 2명 이상의 이사를 선임한다라고 했을 때 주주가 선임하는 주주에게 선임하는 이사의 수만큼, 주식 수만큼 이렇게 투표권을 주는 거죠. 의결권을 준다. 투표권, 의결권을 준다 라고 하는 것이고요. 자,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1인에게 하든지 또는 분할하든지 누적적으로 투표할 수 있는 제도, 이것을 집중투표제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집중투표제를 도입한다라고 하는 것은 소수 주주에게도 이사를 선임할 수 있는 그러한 선임권을 주는 그런 효과가 나타나게 되고, 아무래도 그 대주주 위주의 선임의 한 이사회가 구성이 되어서 이렇게 회사를 끌어나가게 되면 견제가 좀 필요할 거 아닙니까? 이런 소수주주를 대표하는 이사가 이사회에 선임되어서 그러한 이사회의 견제적 기능, 이런 어떤 그런 측면에서 집중투표제를 도입하고 있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는데, 아무래도 이 집중투표제를 도입하게 되면 그러한 투표에 있어서 기회비용이 좀 많이 들어가는 그러한 단점도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집중투표제를 도입한 취지가 그렇게 되는데요. 자, 이러한 이 집중투표제에 있어서의 절차적인 측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절차적인 측면에서 시험에서 좀 출제가 될 수가 있는데, 이러한 이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이런 표현이 나오고 있습니다. 교재에서 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하는 거예요. 제외한. 자, 그래서 발행 주식, 발총 이렇게 적어 보겠습니다. 발총 100분의 3 이상의 주식을 가진 주주가, 그러니까 발행 주식 종수의 100분의 3 이상의 주식을 가진 주주인데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하고 있다. 자, 이게 이제 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죠. 자, 이런 주주가 주주총회 7일 전, 주총 자, 일주일 전까지 청구하는 거예요. 그죠? 이때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청구하는 겁니다. 자, 그 말은 당연히 구두 문서는 청구가 안 되겠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자, 이렇게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이런 어떤 청구가 있게 되면 주주총회에서 주총이죠. 주총에서 이러한 집중투표제를 하지 않겠다라고 거절할 수가 없는 겁니다. 주총에서 거절할 수가 없다. 자, 이렇게 표현하게 되는 건데요. 그러나 집중투표제는 정관에서 배제할 수가 있어요. 정관에서 배제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정관에서 달리 정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정관에서 달리 규정할 수는 있는 거예요. 배제 규정을 둘 수는 있는 겁니다. 따라서 이 집중투표제는 정관에 배제 규정이 없다면, 그죠? 자, 이러한 절차적인 측면에서 주총에서도 이미 이렇게 있다면 거절하지 못한다, 이런 얘기죠. 그러면 이러한 이 집중투표제에 청구가 있다라고 한다면 주주총회의 의장이 되겠죠. 자, 이러한 청구에 앞서서 이러한 이 집중투표제의 청구가 있다라는 것을 알린다, 공시라고 표현할 수가 있겠죠. 공시한다, 자,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본점에 이러한 서면을 비치하고, 서면을 본점에 비치하는 거예요. 본점에 비치하고 알리는 거겠죠. 알리는 겁니다. 자, 영업시간 내에 열람할 수 있게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집중투표제를 행하게 된다라고 한다면 최다수를 얻은, 최다수를 얻은 이사로부터
순차적으로 이사의 선임이 되게 함으로써 소수주주가 이사를 선임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고 있다. 이것이 집중투표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 집중투표제의 핵심은 의결권 없는 주식이었던 주식을 제한 100분의 3이라는 청구가 있어야 되는 것이고, 자, 정관에서 달리 규정이 없다면 배제 규정이 없다라는 표현이 되겠죠. 그게 하나의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이 집중투표제에 있어서 상장회사에서는 약간의 특례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7일 보통 이제 우리가 요 상장 비상장회사다라고 한다면 7일 전이 되겠지만 7일 전이게 되겠지만 상장회사라면 이 경우에 있어서 해일에 6주 전까지 이렇게 집중투표제를 청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자, 그리고 상장회사에서도 대통령령이 규정하고 있는 대규모 상장회사다. 이 상장회사 중에서도 대규모 상장회사다라고 하게 되면 이 경우에 발행주식 총수의 발총, 자, 요건이 조금 완화가 되어버립니다. 100분의 1 이상의 주주가 청구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상장회사는 7일 전이 아니라 6주 전으로 완화가 되고, 자, 대규모 상장회사다라고 한다면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이 100분의 1 이상으로 완화가 되고, 그죠? 자, 그 두 가지의 좀 특색적 측면을 정리하시면, 자, 우리가 이것을 집중투표제, 자,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사회 제2관 이사회로 들어가서 이사회라든가 대표이사라든가 이사회 내 위원회 이런 것들의 기능이라든가 그러한 권한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공부하겠습니다. 자, 이사회라고 하는 것은 전원이사로 구성된 회,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이사회는 의결기관이기도 하고요, 그죠? 감독기관이기도 합니다. 물론 이 이사를 감독하겠죠. 이사를 감독한다라고 하는데 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거죠. 필수. 자, 그리고 상설기구다. 이런 어떤 표현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이사회에 있어서 주식회사의 의결기구이고 감독기구이고, 이 의결은 주주총회도 의결할 수 있지만 우리 상법상 회사편에서 이 의결은 이사회 중심주의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런 내용들이 나오겠습니다. 자, 이사회에 있어서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는 소집권자가 누구냐 이렇게 나오는데요. 자, 한 장을 넘어가 보시면 소집권자는 이사다라고 나오죠. 자, 각 이사가 이사회를 소집할 수가 있다. 그러나 여기에 대해서 이사회의 결의로, 그죠? 이사회 결의가 있을 때는 소집이사를 둘 수가 있습니다. 소집이사를 뒀을 때는 소집이사가 이사회를 소집할 것이다. 이렇게 이제 표현할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이사만이 아니라 감사에게도 이사회의 소집권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자, 감사가 이사회를 소집하게 되면 소집을 해야 되겠죠. 자, 그런데 이사가 지체 없이 소집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감사가 이사회를 소집할 수가 있는 어떤 측면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결론적으로 감사도 소집권자이다. 이사회 소집권자이다. 자, 그렇게 이제 표현할 수가 있겠죠. 소집의 절차적인 측면에서 자, 이렇게 이사회 소집이 있다라고 한다면 1주 전, 그죠? 1주 전. 자, 이사와 그죠? 그리고 감사입니다. 이사 앤드 감사에게 자, 여기에 대해서 이사회 소집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야 되겠죠. 자, 그래서 이사 및 감사에게 통지를 발송한다. 통지를 발송하게 되게 됩니다. 자, 통지를 발송하게 된다라고 하는데
요 이사회가 주주총회의 어떤 총회하고 조금 주총하고요 좀 다른 점이 있어요. 다른 점이다 라고 하는 점들이 자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재에서 그 소집 절차에서 나오고 있는데 정관의 규정으로 자, 일주 전에 요 전 기간을 짧게 그죠? 일주 전보다 단축을 할 수가 있다. 이런 측면이 또 있고요. 두 번째, 이 경우에 이 소집에 있어서 서면 주주총회는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통지를 해야 되는데 이 사회는 뭐 굳이 구두로도 괜찮다라고 하는 거예요. 구두로도 괜찮다라고 하는 것들이 요건을 좀 더 완화하고 있다. 뭐 이렇게 이제 표현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주주총회의 경우에는 목적사항 이런 어떤 사안들을 주주총회에서 결의하겠다, 다루겠다. 목적사항을 통지한 사항에 한해서만 이제 결의권이 보장되게 되는데 이거는 어떤 이 사회에서 소집 통지에서는 목적 사항을 적시할 필요도 없어요. 그죠? 목적 사항을 적을 기재할 필요도 없다. 자,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주주총회의 경우에는 총주주의 동의가 있다면 소집 절차를 생략할 수 있는가에 논란이 있어요. 그 대립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회는 이사 및 이사하고 감사입니다. 자, 이사와 엔드 감사죠. 이사 및 감사의 동의가 있다라고 한다면 이러한 소집 절차의 생략 자체가 가능합니다. 절차 생략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거. 이 네 가지는 주주총회와 이사회에 있어서의 조금 다른 점이다라고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교재에서 그러한 특색이 나오고 이사회의 권한사항이 이렇게 나오고 있는 겁니다. 자, 권한사항이다라고 했을 때 업무 집행에 관한 의사 결정권을 갖고 있고요. 그죠? 자, 이사에 대해서 감독기구니까 감독권을 갖고 있다. 자,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업무 집행에 관한 의사 결정권, 그죠? 자, 요게 이제 교재에서 이사회의 업무 집행권이다라고 하는 것들이 쭉 나오고 있습니다. 뭐 중요한 자산의 매각, 중요 재산의 차입이라든가 또는 지배인의 선임과 해임. 자, 교재에서 이제 그렇게 쭉 나오고 있죠. 자, 지점의 설치 이전 폐지, 주주총회의 소집, 자, 대표이사의 선임, 그죠? 대표이사의 선임. 자, 공동대표라고 하는 것은 그 대표의 대표권을 좀 제한하는 측면인데요. 공동대표이사의 결정. 자, 그리고 뭐 뒤에 나오겠지만 경업거래라든가 사업기회, 이사에게 경업거래가 금지가 되고 사업기회 유용. 뭐 이사로서의 그 회사의 비밀을 알아가지고 그걸 다른 사업에 이용해서는 안 되거든요. 사업기회 유용 및 자기거래 승인. 자, 신주 발행, 자, 준비금의 자본 전입, 그죠? 자, 중간 배당. 자, 이런 것들이 다 이사의 결의사항이에요. 결의사항. 요거 이제 출제가 좀 잘 되겠죠. 출제가 잘 되는 사항이니까. 자, 이런 것들은 꼭 좀 암기를 이용해 주십니다. 자,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사회의 어떤 업무사항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고 법률이나 정관에 의하여 그죠? 주주총회 권한으로 상법 법률이나 정관 법률 상법이죠. 법률이나 정관 규정으로 그죠? 자, 이게 주주총회 권한사항이다, 주총 권한사항이다라고 규정한 것 이외에는 자, 이사회가 결의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것을 이사의 중심주의 뭐 이렇게 표현하게 되는 거예요. 자, 우리 회사법이 회사에서
이사의 중심주의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자, 그런 어떤 측면이 있고요. 자, 그리고 감독권은 이렇게 좀 올려봤는데요. 그죠? 감독권은 자, 이사회의 감독권이죠. 이사회가 이사를 감독하는 거겠죠. 그죠? 자, 이사회의 감독권에 대해서는 수직적 관계입니다. 수직적 관계에서 감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적법성뿐만 아니라 타당성까지도 이 경우에 있어서 감독이 가능하다. 요거는 이제 이사회 감사에 대한 감독. 요거는 수평적인 측면에서의 감독입니다. 이것과 좀 다르다. 따라서 감사가 이사를 감사할 때는 이 경우에 있어서 적법성뿐만 아니라 타당성, 이건 타당성까지 이렇게 진행하고 있지만 이사는 적법성까지 적법성 한돈에서만 감독하는 이런 측면이 있습니다. 타당성까지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이 감사의 감독과 조금 다르다. 뭐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사회의 결의요건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요 이사회의 결의에 대한 요건이다라고 하는데 일단 1인 뭐 이건 일주가 아니겠죠. 1인 1의결권을 갖고 있다. 자, 이렇게 표현하게 됩니다. 1인 1의결권이다. 자, 그러면 이사회가 요 회의를 출발하려면 자, 이걸 의사 정족수 이렇게 말합니다. 의사 정족수라고 표현하는데 이사의 과반수가 출석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사회가 시작할 수 있다. 이것을 의사 정족수 이렇게 표현하게 되고 요 과반수 출석한 이사의 출석 과반수죠. 출석 이사의 과반수 찬성입니다. 출석 과반수 이사의 찬성. 자, 이것은 의결 정족수. 자, 이렇게 표현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사 과반수 출석 과반수 이사의 찬성. 자, 의사 정족수, 의결 정족수를 충족하면 이제 이렇게 안건이 통과가 되는데 과연 이 의사 정족수나 의결 정족수에 대해서 요 비율을 정관의 규정으로 높게 정하는 것은 괜찮다라고 하는 건데 요 비율을 갖다가 완화한다라고 하는 것은 완화. 요거는 낮게 정한다라고 하는데 요건 안 된다. 그래서 의사정족수나 의결정족수를 정관의 규정으로 높게 할 수는 있지만 완화할 수는 없다. 이런 것들을 좀 조심하시면 될 것 같고요. 요 이사회에서 이사가 의결을 할 때 뭐 경업금지 거래 또는 사업기획 이런 것들에 대해서 승인을 한다. 그러면 이해관계라고 하는 거죠. 이사가 그렇게 특별 이해관계가 있을 때라고 하는 겁니다. 경업거래 위반에 대한 승인 또는 사업기획 이용 승인 결의 이런 것들을 특별 이해관계다. 이 특별 이해관계에 대해서 좀 드리면 됩니다만 교재에서도 우리가 그렇게 보고 있죠. 여기에 대해서 요 이해관계라고 하는 이런 관계가 있을 때 이러한 이해관계가 있다라고 한다면 의결권이 없어요. 의결권이. 그래서 특별 이해관계가 있는 이사는 이사의 결의에 대해서 의결은 못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의결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은 요 이해관계, 특별 이해관계 이사가 회의에 출석을 했을 때 자, 의사 정족수에는 산입을 합니다만, 그죠? 들어갑니다만, 의결은 못하는 거니까, 의결 정족수에는 들어갈 수가 없다. 이런 어떤 표현이 되겠죠. 특별 이해관계에 있는 이사는 이사의 의사 정족수와 의결 정족수에 산입할 수 없다. 그렇게 말하면 틀리다는 얘기가 되겠죠. 의사 정족수에는
산입을 하는 거니까요. 자, 이 점은 좀 기억을 해 주시고요. 결의 방법 중에 뭐 제한은 없는 거예요. 뭐 그래서 기수 또는 기립, 투표 이런 것도 다 괜찮은 겁니다. 그러나 요 이사의 결의에 있어서 그러한 결의에 대한 책임을 부담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어떤 결의에 어떤 이사가 투표권을 이렇게 던졌다, 투표했다라고 하는 것이 나타나지 아니하는 무기명 투표. 이건 이제 이건 곤란하다. 이건 곤란하다. 자, 그렇게 보는 것이고요. 자, 그래서 무기명 투표는 인정되지 않는다. 자, 그리고 서면에 의한 의결권 행사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서면 의결권 이런 것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자, 그렇다면 또 이 서면의 의결권이 인정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주주총회에서 인정되는 불통일 행사 뭐 이런 것도 주주총회에서 인정됐지만 이 주주총회에서는 인정됐지만 이사회에서는 인정되지 않을 것이다. 이사회 결의에서 일단 무기명 투표 허용되지 않고 서면 결의 인정되지 않고 불통일 행사가 인정되지 않는다. 이런 점들을 좀 잘 기억하시면 되겠죠. 그렇죠? 자, 그러면 과연요 이사회에 있어서 이사가 대리, 그죠? 뭐 대리를 보내가지고 대리도 의결권을 행사하는 거죠. 자, 그거는 요 이사와 이사회에 있어서의 서로의 고도의 그 이사의 능력을 신뢰하고 그 이사를 선임하는 데 반한다. 이렇게 평가드립니다. 따라서 대리 의결권이죠. 의결권의 대리 행사도 불허한다. 불허한다. 자, 이렇게 표현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 경우에 있어서 이사가 또 이사에 대하여 이러한 어떤 의결권에 대한 대리권도 허용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리고 위임이 안 된다라고 평가합니다. 대리권이 안 된다는 것은 위임도 할 수 없다 이렇게 평가하는 거예요. 위임도 할 수 없다. 의결권에 위임도 할 수 없다. 그러나 요새 뭐 이제 코로나 때문에 뭐 비대면이 굉장히 유행해지고 있기 때문에 원격 통신 수단입니다. 자, 원격 통신 수단에 의한 의결권 행사, 이건 허용되는 거예요. 이건 허용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좀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 이사회에서 이사가 결의에 대하여 하자가 있다. 결의 하자가 있다. 그러면 어찌할 거냐? 이 하자에 대해서 불복을 하는 방법은 어떤 방법이냐? 이런 얘기인데, 이 하자에 대하여 불복의 방법에 대해서는 회사법에 아무런 규정이 없어요. 규정이 없다. 규정이 없다라고 하면 특별법에 규정 없으면 일반법으로 갈 수밖에 없죠. 자, 그러니까 민법의 논리로 가서 불복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민법적으로 일단은 이사가 이사회에 있어서 결의에 대하여 절차의 하자가 있든 절차의 하자죠. 절차의 하자 또는 내용의 하자가 있든 그죠? 절차의 하자가 있든지 내용의 하자가 있든지 이것은 무효라고 평가합니다. 무효라고 평가하고 무효니까 이제 민사소송법에 따라서 하자를 이렇게 불복해 갈 수는 있겠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 교재에 이사회 의사록이라는 표현이 나오고 있어요. 이사회의 의사록이 나오고 있는데 주주총회 이사회 의사록은 작성의 의무가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그러면 주주총회 이사회 의사록하고는 조금 다른 점이 있어요. 그래서 이 경우에 있어서 의사의 의사록에 대해서 의사록을 작성해야 한다라고 391조의 391조의 3에서 회사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의사록을 작성해야 되는데 이 경우에 있어서
그 결의를 했을 때 표결이 있으면, 그죠? 표결이 있으면, 요 표결이 있으면 이사회의 결의가 효력이 발생하는 건가? 효력 발생하는 건가? 아니면 의사록까지 작성을 해야 요 효력이 발생하는 것인가? 의사록 작성은 하나의 증거적 방법에 불과한 것이고요. 표결이 있을 때에 효력이 발생한다. 이렇게 보는 거죠. 자, 그렇게 보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그런 점들을 주의하시면 될 것 같고요. 주주총회 의사록은 뭐 채권자나 이해관계인에게 열람이 가능한데, 우리는 지금 이사회 의사록을 공부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나 이 이사회 의사록은 그 이사회의 어떤 회의 자체가 회사의 그 굉장히 중요한 비밀 내용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자, 그래서 이것은 열람 이 자체가 곤란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곤란한데 다만 주주가 이 경우에 열람하는 것은 가능은 하다 이렇게 평가합니다. 주주가 영업시간 내 열람 등사를 청구할 수는 있지만 주주가 가능하긴 합니다. 회사가 거절을 하게 되면 이 주주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이때 법원의 허가를 받아서 가능하다. 이런 어떤 좀 제한적 측면이 좀 있다라는 거, 자, 이거 좀 기억하시고요. 자, 우리가 이제 교재에서 이런 내용이 나오죠. 이사회 내에 위원회가 있습니다. 위원회가 있는데 위원회도 가끔 출제가 되고 있어요. 자, 이사회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위원회가 있는 거예요. 이사회 내의 위원회는 이 경우에 있어서 정관에 규정한 바에 따라 설치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사회위원회가 보통 2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이 되는데 이 경우에 있어서 감사위원회도 이사회 내의 위원회입니다. 이 감사위원회가 감사로 구성되는 위원회가 아니에요. 자, 이사회 내 위원회는 이사의 자격이 있어야만 하는 겁니다. 따라서 감사위원회도 이사 자격이 있어야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감사위원회는 3인 이상의 감사로 구성이 된다라는 측면이 조금 특이하죠. 자, 그래서 그런 점을 우리가 좀 기억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이사회 위원회는 의무적인 것이 아니며 자율적으로 위원회의 기능을 활성화하기 위한 정관의 규정에 따라 둘 수가 있다. 이렇게 표현하게 되는 것이고요. 다만 대통령으로 정한 대통령령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상법 시행령이 되겠죠. 시행령으로 정한 상장예산은 그죠? 자, 사회이사 후보 추천위원회와 감사위원회가 의무적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죠? 자, 사회이사 후보 추천위원회와 감사위원회가 의무적이어야 된다는 거, 요거 좀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운영적인 방법적인 측면인데요. 이사회 내의 위원회, 요거는 이사회의 운영적 방법을 빌려옵니다. 그죠? 자, 빌려온다라고 하는 것은 법적으로는 빌려온다를 준용한다. 이렇게 표현하게 되는 거죠. 이사회 운영 방법을 준용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사회의 위원회죠. 권한사항이 있는데 그 권한사항이 이사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에 대하여 위원회가 권한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것은 이사회가 위원회에 뭔가 이렇게 위임할 수가 없다. 그게 이제 교재에 나오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 우리가 교재를 좀 잘 기억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혼의 결의, 요 사항들, 그죠? 1, 2, 3, 4가 나오는데, 주주총회 승인을 요하는 사항, 주총, 자, 승인을 요하는 사항들. 자, 그리고 두 번째가, 자, 대표이사의 선임과, 대표이사의 선임과 해임에 관한 사항들. 자, 세 번째가, 이혼회의 설치, 이혼회 설치와 이혼회의 해임, 뭐 선임 이런 사항들, 그리고 정관에 규정된 사항들, 정관의 일정 사항들이 규정이 되겠죠. 이것들은 이혼회에 임할 수 없는 사항들이다. 이런 사항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 정도를 좀 조심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교재에서 결의의 통지가 나오고 있습니다. 결의의 통지가 나오는데, 자, 이혼회는 결의된 사항을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라고 하는 거죠.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렇게 나오는데, 통지받은 각 이사는, 자, 통지받은 이사는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어요. 이사회를 소집할 수가 있다 라고 하는데, 여기서 아주 중요한 사항이 하나가 나옵니다. 교재에서. 자, 이혼회에서 결의한 사항을 이혼회에서 다시 번복 결의가 가능한가, 뭐 뒤집을 수가 있느냐 라고 했을 때, 이사회는 이혼회가 결의한 사항에 대해서 다시 결의할 수 있다. 이 이사회에서는 이혼회의 결의사항을, 그죠? 결의사항을 다시 결의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번복 가능하다. 그런 결론은 그거밖에 안 되는 거죠.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되겠죠. 그래서 이사회는 이혼회에서 결의한 사항에 대해서 다시 결의할 수 있다. 자, 이 내용을 꼭 기억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 시간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